최근 유명 UCC 플랫폼 틱톡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그저 철봉에 오래 매달린 걸 찍었을 뿐인 이 영상은 22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좋아요도 19만 2천 개 가까이 받았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해시태그. 그렇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최근 세계 1위를 기록하며 막을 내린 한국 예능 프로 피지컬 100에 오래 매달리기 과제를 보고 따라한 건데요. 이런 영상들을 요즘 유튜브나 틱톡에서 많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피지컬 100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알령으로 한국 예능 수출이 막혀있던 중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대체 피지컬 100에 무엇이 세계인들을 열광케 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컬 100은 지난 9일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세계 1위를 기록했는데요. 한국 예능이 넷플릭스 세계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특히 호주, 캐나다, 벨기에, 베트남, 영국, 스위스, 프랑스 등 38개국에서 1위, 미국과 브라질, 필리핀 등 15개국에서 2위를 기록해 그 인기가 특정 지역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의의는 더욱 크지요. 시청시간도 3,130만 시간으로 2월 첫째 주 기준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프로 중 2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상당수 시청자가 속된 말로 찍먹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시청했음을 의미합니다. 그걸 입증하기라도 하듯 최종화 방영 직전인 2월 셋째 주에는 시청시간이 4,542만 시간으로 훨씬 늘어나 아예 비영어권 TV 프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냈지요. 장르나 재미 여부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프로가 시간이 지날수록 중도의 시청을 그만두는 이탈자가 생기는 경향이 강하다는 걸 생각하면 피지컬 100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피지컬 100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넷플릭스가 정식으로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에서도 반응이 뜨거운데요. 한알령으로 한국 예능 프로 자체가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지 몇 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더더욱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에서도 런닝맨 등 여러 한국 예능 프로들이 방영돼 큰 인기를 얻었지만 한알령으로 수입이 막혀 공식적인 루트로는 볼 수 없게 되었지요. 2023년 현재도 이러한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스트리밍 사이트 등을 통해 피지컬 100 관련 영상들이 올라오는 등 음성적인 방식이지만 중국에서도 이 프로를 접하게 되었고 현지 네티즌들의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영상물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 올라온 피지컬 100의 평점은 8.9로 9점에 가깝고 별점을 준 사람도 2,400명이 넘는데요. 이는 중국에서 피지컬 100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고 그들 상당수가 이 프로에 대해 좋게 평가했음을 말해줍니다. 이 수치가 중국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관련 영상들이 올라온 직후의 것임을 생각하면 지금은 더 높아졌을지도 모르지요. 그렇다면 중국 네티즌들은 피지컬 100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 네티즌은 단숨에 6편 연달아 봤는데 몇 번이나 토할 정도로 긴장해서 숨 쉬는 것도 까먹을 정도였다. 고 절찬하며 평점 10점을 줬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가장 재미있는 예능이라고 평한 사람도 보이는데요. 아예 넷플릭스는 신이다 정말 파는 법을 안다 솔로 지옥 플러스 오징어 게임은 피지컬 100이라며 이 프로를 발굴한 넷플릭스를 찬양하는 듯한 평도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인들아 예능 너무 잘 만드는 거 아니냐? 한국 예능이 또 한 번 앞서간다는 등 우리 예능 프로 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반응들도 다수 보였는데요. 이런 걸 보면 왜 중국이 기를 쓰고 우리 콘텐츠 수입을 막으려는지 알 것 같습니다. 수입하면 위안화를 우리 콘텐츠 제작사들이 쪽쪽 빨아먹을 게 뻔히 보이니까 한알령으로 수출이 막힌 중국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피지컬 100의 세계적 흥행이 큰 의미를 갖는 건 우리 예능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피지컬 100 이전에도 런닝맨이나 우리 결혼했어요 같은 우리 예능 프로들이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었지만 대부분 그 범위가 아시아권에 국한되어 있었는데요. 2021년 솔로 지옥이 넷플릭스에서 방영돼 주목을 받았지만 세계 5위에 오른 게 최고 기록이었지요. 이러한 과거 사례들을 생각하면 피지컬 100이 넷플릭스 세계 1위, 그것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가 약세라 평가받는 예능 프로로 1위를 했다는 건 대단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피지컬 100의 성공으로 한국 예능이 전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음이 증명되자 넷플릭스도 그에 고무돼 한국산 언스크립티드 장르, 즉 예능과 다큐 제작을 2배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올해만 해도 피지컬 100 외에 솔로 지옥 시즌3, 사일은 불의 섬, 1920, 좀비버스, 데블스 플랜 등 7편의 언스크립티드 작품을 더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넷플릭스가 한국의 예능 프로 제작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말해주지요.
그렇다면 피지컬 100이 이렇게 세계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프로그램이 지금과 같은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국내에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에는 격투기 선수로 유명한 추성훈, 평창 동계올림픽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역시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인 양학선, 운동 유튜버로 유명한 심으뜸 등이 출연했는데요. 모두 해외, 특히 비아시아권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사람들이고 나머지 참가자들도 보디빌더나 운동선수 등 국내에서도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 외에는 잘 안 알려진 사람들이거나 아예 일반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능 프로 상당수가 한류 스타들의 인기를 등에 업었던 걸 생각하면 해외 흥행에 있어 불리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피지컬 100은 그러한 일각의 우려를 날려버리고 보란듯이 세계 1위 예능이 되었고 출연진 중에는 심으뜸 등 세계적 SNS 스타에 등극한 이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한류 스타 한 명도 안 나오는 이 프로의 세계인이 열광한 이유? 간단합니다. 한국말 모르고 누가 누구인지 몰라도 재미있게 볼 수 있으니까. 피지컬 100은 제목 그대로 남녀노소, 출신 성분을 불문한 참가자 100명이 신체적 역량을 겨루는 프로인데요. 서두에서 소개해드린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나 힘겨루기, 물건을 들고 특정 장소에 옮기기 등 따로 설명 없어도 뭐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 자연스레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끊임없는 단련으로 만들어진 강하고 아름다운 육체라는 만국 공통으로 통할 수 있는 소재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 프로가 주목을 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한 기본 룰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쓰든 상관없다는 점은 오징어 게임을 연상케 해 동 프로를 접했던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러한 점과 맞물려 승산이 적을 거라 생각한 팀이 더 건장한 참가자들로 구성된 상대팀을 꺾는 등 여러 드라마틱한 장면이 각본 없이 나와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피지컬 100의 성공은 단순히 한국 예능이 세계적으로 흥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 외에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인이 왜소하고 유약하다는 편견을 깨줬다는 겁니다. 특히 K-팝이나 드라마, 영화 등으로 인해 작고 가녀린 면만 부각되었던 외국인들의 한국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요. 호주의 대표적인 대중문화 웹진 정키에 기고된 한국계 기자 리아 김이 쓴 피지컬 100 기사는 그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리아 김은 피지컬 100을 보면서 한국 문화와 한국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자신이 오랫동안 갖고 있던 편견을 깨줬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한국 여성은 K-팝 걸그룹 멤버나 한국 로맨스 드라마 주인공, 솔로지옥의 인기 참가자들과 같은 지배적인 미의 기준에 따른 작고 섬세한 모습에 대한 기대를 아주 강하게 받는다고 했으며 이는 호주 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피지컬 100은 그러한 기존 사회의 미적 기준에 엿을 먹이듯 근육질의 여성들이 자신의 모든 신체적 역량을 쏟아붓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했는데요. 이는 바꿔 말하면 피지컬 100의 흥행이 지금까지 한국 여성을 그저 여리여리하고 귀엽게만 보던 서구 사회에 강하면서도 아름다운 또 다른 한국 여성상을 제시해줬다는 겁니다. 이는 남성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동아시아 국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안경 쓴 공부벌레 정도로나 여겨지던 한국 남성에 대한 서구인들의 이미지 또한 피지컬 100을 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피지컬 100 이전에도 올림픽이나 각 종목의 월드컵 세계선수권 대회 등을 통해 우리는 한국인도 서구에 밀리지 않는 신체적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장 등이 큰 경향이 있는 유럽 계백인들과 같이 경기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지요. 키와 달리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단련 가능한 근육도 상당수 종목 경기복들은 근육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참가자들 대다수가 인종적으로 동일하고 근육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피지컬 100이 인기리에 방영되면서 바뀌었지요. 실제로 유튜브 등에 올라온 피지컬 100 하이라이트 영상 댓글들을 보면 윤성빈 등 인기 참가자들이 보여주는 신체적 능력이나 근육 등에 대한 감탄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요. 페노메널 몬스터, 슈퍼휴먼 인휴먼, 비스트 등 무지막지한 피지컬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총출동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 등 동양인 남성들 보고 서양인들이 너드라고 하던 게 엊그제 같던데 말이지요. 그랬던 한국인 남성에 대한 인식이 방금 보여드린 댓글들에서 나온 표현들에서 알 수 있듯 힘세고 강인한 남성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를 나약하게만 여기던 서구의 편견도 점차 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며 한국 예능의 새 역사를 쓴 피지컬 100.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한국인에 대한 서구의 편견까지도 깨고 있는 이 프로의 뒤를 이을 또 다른 한국산 웰메이드 예능 프로가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